반갑습니다. 7월 12일 일요일 아침 테마주 진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거래량 특징주, 인기 검색 종목, 그리고 뉴스 테마 특징주 이렇게 구분지어서 또 해볼 텐데요. 거래량 특징 종목에서는 현대차, EDGC라는 종목이 일단은 걸려들었고요. 뉴스 테마 특징주에서는요, 지금 시젠, 신풍제약, 휴마시스 이 세 종목인데 전부 다 이제 그 전염병에 대한 어떤 치료, 진단 이런 쪽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2차 확산과 관련된 그런 우려감 때문인지 최근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인기 검색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카카오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기 검색 종목도 핫이슈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뜨거운 핫한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일단은 우선 거래량 특징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를 봐야 되겠죠. 현대차를 보시면 이거 가지고 이제 고민 많으실 거예요. 지금 뭐 주가가 더 빠지는 것이냐 아니냐 뭐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전체적인 흐름이 뭐 경기가 좀 다시 위축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감들도 나오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에 속하는 이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거기서부터 고민들이 확 들어가실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점 지지는 잘 나왔어요. 그래서 9만원 정도까지는 물론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변동은 크게 여러분들한테 그 나쁜 영향을 준다거나 또 완전하게 부담이 된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현재 가격대 대비해서 10%도 안 되는 변동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변동폭이면은 그냥 장중에 하루에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변동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저점에 대한 부분 또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 위험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반등 상승해 나가는 패턴에 대한 부분들은요, 추가적인 어떤 상승의 그 포지션으로 가려면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려요. 뭐 경기 민감주에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경기가 좋아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신차 효과라든지 또는 좀 자동차가 잘 팔릴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들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체적으로 흐름이 돌아섰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식을 사야 되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 이 포지션이 잘 맞아지고 또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만들어졌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주식을 들어가시면 되는데,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매수를 생각하시더라도 조금씩 사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한꺼번에 왕창 밀어넣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단기적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지선은 9만원대고요. 현재 시점에서 지지가 일단은 지켜지게 된다면 일정 기간 동안 횡보 이후에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탈 때까지는 뭐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잘은 모릅니다. 뭐 2, 3개월 또는 6개월, 7개월 또는 1년 이상 이렇게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만 잘 지켜준다면 그것들은 이제 시간이 해결해주는 그러한 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비중을 가져가시더라도 조금만 대응하시거나 그 다음에 뭐 단기로 매매하시겠다 하시는 분은 상관없겠습니다만, 모아가겠다 또는 한 번에 집어넣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많이 낮추시거나 아니면은 매달 조금씩 매수를 해 나가시면은 틀림없이 좋은 일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지금 현재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이 EDGC입니다. 네, EDGC 같은 경우는요,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역시 뭐 바이오죠. 네, 바이오 쪽의 움직임이고, 현재 이 바이오 관련 종목군들이 전날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어요. 그 배경에는 이제 아무래도 뭐 백신, 진단 키트 뭐 이런 형태의 그런 포지션과 그 다음에 2차 확산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딱 보시면 이 전염병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뭐 더 많이 악화가 된다거나 더 많이 이상해진다거나 뭐 상황이 나빠진다거나 꼭 그런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지금 보면은 화이자 같은 경우도 이제 백신에 대한 연구를 이번 연도 말에 상품화 시키겠다, 등록을 시키겠다라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효과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끝날 악재다라고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곧 끝날 악재, 즉
이런 그 감기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모습들은요, 약만 나오면 일단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 당장은 이제 또 2차 봉쇄의 우려니 또 뭐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느니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렇게 진단 키트라든지 또는 이런 치료제 뭐 이런 쪽에 어떤 기대감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좀 상승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상한가가 나왔고요. 거래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도 잔량이 제법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지금 100만 주가 넘게 있는 상태죠. 15,000원짜리 100만 주 넘게 있으면 작은 물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분명히 갖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상승할까? 보통은 이제 이렇게 단기적 이슈로 상승하는 패턴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저항이 좀 몰려있는 자리, 매물대가 있는 그런 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000원을 전후로 하는 가격대에서 아마 변동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17,000원 정도 근처에서 한번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길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리는 게 이 부분은 종식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중단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스스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 패턴에서 17,000원 정도 나오면 매도 관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신규 조건은 이미 늦었을 거예요. 신규 매수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시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현재는 일단 뭐 앞으로의 미래 가치는 불확실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당장 보여지는 부분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평선대가 이제 역배열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상황만 해소하게 된다면 시장 분위기를 따라서 움직임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EDGC라는 이 종목은요, 일단 가지고 계시면 홀딩 대신에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17,000원 정도대에서 차익 실현 관점 말씀드리고, 길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추이에 따라서 그 결정 부분들을 정하시면 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 지금은 하향 추세에 있기 때문에 뭐 다시 이 상한가 부분을 반납해서 밑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저는 그렇게 썩 좋게 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소한 이 몸통의 절반 정도죠. 네, 13,500원 정도는 지키고 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EDGC 설명을 드렸고요. 자, 바이오 테마 계속 이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젠이죠.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시젠 같은 경우는 그 진단, 시약 뭐 이런 쪽, 그러니까 뭐 전부 다 이제 진단 키트 뭐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검사 장비 뭐 이런 쪽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지금 주가 상승이 아까 전에 EDGC도 비슷한 패턴이었기 때문에요. 시젠도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시젠은 이제 먼저 상승한 이후에 상승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에서는 일단 신고가 넘어갔죠. 그러면 이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종 지지선이 15만원 정도 되어 있고요. 위쪽에 꼬리를 좀 달고 몸통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요 정도 3분의 2 정도 지점 16만 5천원 정도가 이 종목의 어떤 터닝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죠.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위쪽이라면 그냥 홀딩 하시는 게 더 유리하고요. 만약에 이게 16만 5천원 아래로 내려서게 된다면 지금 현재 과매수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단기적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지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타이밍에서는 매도를 약간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 생각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 홀딩 하시고요. 5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쭉 따라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신규 매수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의 대응 전략,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풍제약입니다. 렘데시비르가 이제 뭐 본격적으로 치료제로 이제 등록이 돼서 이제 판매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쪽 분야에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백신이라든지 이런 쪽 개발에 좀 충분히 역량이 있는 회사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렘데시비르가 처음 나왔을 때 약간은 뭐라 그럴까, 그 분류가 좀 떨어져 있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볼라, 뭐, 그 다음에 지카 바이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그, 말라리아 쪽 계통의 치료제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이것과 같이 에볼라 계열의 치료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구분이 되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만 그냥 딱, 요 상황만 딱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네,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워낙에 이제 이쪽 부분에서 이야기가 많고 또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치료제나 백신 또는 이렇게 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방어를 좀 한다고 해야 되나요? 네. 면역력을 좀 증가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진단 키트 뭐 이런 쪽으로의 어떤 움직임들이 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기성 이슈로 그친다거나 아니면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그냥 공포로 끝난다거나 이렇게 된다라면 주가 수준은 더 올라가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 상승세 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요, 휴마시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난번에 진단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휴마시스도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쫘자자작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시죠? 쫘자자작 치고 올라갈 때. 그때가 이제 제가 진단을 드렸던 바로 그 시기였던 것 같고요. 지금은 그때 이후에 이제 물량 나오고 나서 옆으로 쉬죠. 그리고 그 물량이 지금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제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난 거래량을 다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이제 그 흡수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끝나버리게 된다면 여기요 13,000원대에서 무조건 주가는 네, 변동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 의견으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추가 상승을 계속 그냥 진행하겠다,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한 방에 오르기보다는 이제 천천히 가겠죠. 천천히 올라가면서 이제 꾸준하게 그런 패턴을 이어가려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판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점을 본다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상승 이후에 물량이 좀 터졌고 옆으로 진행되고 반등이 나가는 관점이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 관점에서 13,000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3,000원 넘겨서 지지가 된다면 더 보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N자 파동을 통해서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13,000원대에서 그냥 꼬리를 계속 달아주고 옆으로 쫄망쫄망 쓴다 그러면은 매수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하시는 전략이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가장 유리한 전략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요, 인기 검색주네요. 그죠?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봅니다.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이거는 뭐 사실 외국인들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사들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주가가 좀 밀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주가가 좀 밀렸다 해가지고 이 기업의 가치가 나빠졌다거나 하반기 성장성이 뭐 다시 둔화됐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번과 똑같습니다. 그 가격대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조금씩 또 모아가는 전략 나쁘지 않죠. 삼성전자 언제 사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지금 조금씩 이렇게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밀릴 수도 있겠죠. 뭐 근데 사고 나서 더 물렸다고 해가지고 뭐 이 기업의 가치가 바뀌는 건 아니죠. 기업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가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위치에서 이제 만약에 돌려주기만 한다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뭐 53,000원 아래쪽 매수 포인트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한꺼번에 지르는 게 아니라 뭐죠? 분할로 조금씩 담아가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면 삼성전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네. 자, 그 다음 종목이 카카오네요. 네. 언택트 관련한 종목인데 그냥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계속 가고 있어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어디까지 갈 것이냐와 지금 사도 되느냐 이 부분인데, 어디까지 갈 것인지는 사실 나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사도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리스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도 좀 많이 터진 데다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모습, 물론 양봉이긴 합니다만 저런 부분들이 일단 한번 흔들리면 다시 음봉을 배출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주의가 좀 필요한 그런 형태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단계 너무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로감이 쌓이게 되고요. 뭔가 차익 실현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언택트 관련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지금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또 증권사 이런 쪽도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기대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하시고요.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은 5일 이동평균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고 내려가면 거기서 매도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위쪽에서는 보유, 신규 조건은 하지 않는 것으로 대응을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일곱 가지 종목들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거래량 특징 종목에서 현대차, EDGC, 시젠, 신풍제약, 휴마시스는 바이오 관련주로, 그 다음에 인기 검색 종목은 삼성전자와 카카오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약간의 대표성이지 모든 것이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실장에 맞춰서 대응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테마주 진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테마주 진단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